결국에 이 친구가 실수했던 거예요. 오늘 경찰에 3차 소환 요구 부동했습니다. 자, 알죠? 오늘 3차 소환 요구 부동하면 바로 그 체포영장 발부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어요. 가서 체포당하면은 이 대통령실 이 경호처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요. 얘가 핵심이니까. 어제와는 다르잖아요. 어제는 박종준 핫바지예요. 3차 소환 조사 부동하면 체포되니까 그냥 사표 쓰고 나옵니다. 윤석열이 만류해서 나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사표 쓰고 나가요. 최상목이 30분 만에 사표 수리합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지가 관리 권한 없다면서 경호처 관리 권한 지가 없다고 해놓고 사표는 지가 수리했어. 완전히 그 거짓말인 거죠. 이상한 거예요. 최상목이도. 결국엔 이 친구가 실세란 얘기예요. 내가 나가면은 체포될 것이고 대통령 경호처는 무너지고 윤석열은 구속당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루라도 더 버티겠다. 적어도 2, 3일이라도 더 버티겠다. 끝까지 총격전이라도 해서 버티겠다. 이겁니다. 이 친구 입장은. 아시겠죠? 오늘 오후에는 이진하 경비본부장이 불러놨어요. 경찰에. 그것도 안 올 것 같고 월요일 날에는 이 광우 얘도 핵심입니다. 2인자입니다. 안에서 경호본부장도 3차 소환조사 불러놨어요. 거기도 안 올 것 같아요. 안 오면은 똑같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체포영장을 3개를 가지고 대통령 경호처로 얘네들을 잡으러 갈 거예요. 잡으러 가면 경호원들이 저항을 못하죠. 얘네들을 경호원들이 비호할 법적 근거 한 개도 없으니까. 윤석열은 달라요. 윤석열은 VIP니까 대통령이니까 지들이 경호할 의무 그것도 잘못된 경호지만은 하여튼 뭔가 근거는 되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근거가 없어. 하나 또 얘들을 보호해야 할 근거가 없어. 경호원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잡혀오는 거야. 게다가 뚫려. 얘네들이 진입하면서 루트를 개척해놔. 그러면은 윤석열도 잡힐 수 있어. 경찰의 작전이 이거예요. 얘네들 잡으러 간다고 하고 겸사겸사해서 윤석열을 잡아오겠다라는 게 지금 경찰의 지금 작전이에요. 그리고 3일이건 4일이건 계속 대치전을 하겠다. 선무방송하면서 계속 투항하라. 너희들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퇴직금도 날라가고 10년형에 처해지고 내란 같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무방송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놈이 실세인 거야. 지금 김건희가 가장 예뻐하고 가장 즐겨 찾고 한다는 이자입니다. 김건희 라인의 핵심 김성훈. 아시겠죠? 핑계는 간단해요.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 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 친구 사정은 알겠죠? 어차피 가서 잡히나 안에서 저항하다 접히나 어차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박종준이 핫바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핫바지가 있으나 마나 했는데 얘는 달라요. 소환에 부동했다. 한시도 자리를 못 비우겠다. 내가 떠나면 무너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김건희 더 쇼킹한 뉴스입니다. 정말로 쇼킹해 이건. 김건희가 박찬욱 감독, 세계적 감독이잖아요. 세계적 영화 감독, 이 박찬욱 감독한테 영화를 만드지 않았답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영화 만들어 달래. 우와, 나 소름 돋았어 이 얘기 듣고. 야, 다른 사람이 알아서 만드는 건 그렇지만은 본인이 얼마나 본인을 생각해도 내 일생 이야기가 너무 스펙타클한 거야. 너무 극적인 거야. 술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지금 들리는 여태까지 스토리가 지금 짜고 있는 게 제야에서 짜고 있는 들리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보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최고의 영부인까지 그리고 내란까지 군대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영원히 먹으려고 했던 영원히 독재를 하려고 했던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것까지 이때 제안할 때는 지금 계엄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하여튼 간에 지가 치를 봐도 너무 극적인가 봐. 이게 김건희가 줄리다 아니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입증은 안 돼서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일단은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로 기가 막히잖아요. 맨 처음에 대학생 때부터 이 친구는 줄리다는 가명을 가지고 삼부 토건의 조남욱 회장의 애첩이었어요. 애첩이야 애첩. 애인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이 조남욱 회장은 자신의 이 조남욱 회장이 서울대 법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맥이 많아. 서울중앙지검에. 전국의 검사들, 서울법대 검사들 셋 없이 많잖아. 이 검사들을 자기 사업에 이용합니다. 건설업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범죄와 연관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기소도 당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이 검사들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뒷배로 검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여성 줄리단 여성들을 여기저기 검사들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같이 나눠 쓰는 거야. 나눠 쓰는 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애인을 갖다 나눠준다는 거죠. 공동으로 기가 막히지 그것도. 그러다가 이 중간에 또 산부인과 박모 씨라는 또 결혼을 합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며칠 있다 와. 보름도 안 돼서 집에 다시 옵니다. 지 양아버지가 물어봐요. 그 인터뷰 영상도 있잖아요. 왜 왔니 물어보니까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는데. 이 구실을 못하는데 남자 구실을. 그래서 온대.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야. 난 남자가 좋은데.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남자 구실을 못하는 내가 젊은데 알 거 다 아는데 못 살겠다. 그냥 와버립니다. 와버리고 또 나가요. 또 룸사롱에 또 다닙니다. 룸에 또 다녀요. 거기에는 이제 산부 조남욱 회장 가면 연회장도 있고 막 이렇게 회장실에 별도의 내실도 있고 막 한가 봐요. 거기에 파티도 즐기고 또 룸도 있고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 다닙니다. 다니면서 돈이 많은 사람, 주로 만나는 게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쭉 만나 사귀어요. 그리고 본인의 사업의 뒷배로 활용합니다. 사업의 뒷배로 활용하고 또 검사들을 만나요. 조남욱이가 막 소개시켜줍니다. 아까 제가 본인을 위해서 검사들을 사귀면서 같이 이제 나눠 쓴다고 그랬잖아요. 양재택 검사를 또 소개해줍니다. 양검사를 또 소개시켜줘요. 양검사. 그러다 한참 사귀어요. 거기 잘 나가는 검사예요. 특수부 검사고. 아주 잘 나가는데 어느 날 무슨 뭐 사정이 있었던지 사표를 씁니다. 권력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윤석열 검사를 만납니다. 지금 윤석열 검사를 만나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업하는데 지 엄마하고 많은 사업들을 해요. 돈 되는 사업들을 이것저것 합니다. 이것저것 50억짜리 100억짜리 막 부동산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해요. 요양병원 사업도 하고 또 땅도 사고 팔고 막 여기저기 투자도 하면서 합니다. 정보를 활용해서 하면서 근데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다 구속되네. 돈을 다 뺏겨. 뭐 서류를 위조했니 사기쳤냐 하면서 다 고소를 해 동업자들. 그리고 결국에는 돈을 다 뺏어가 갑니다. 최은순 김건희 모녀가 그렇게 했다고요. 다 뺏어가는 거야. 정말로 나쁜 거잖아요. 보면 그 동업자들을 다 파탄으로 다 내모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악질이라는 거죠. 정말로 영화 같은 이야기. 거기에는 뒷배가 있는 거야. 주가 조작도 중간중간에 계속하면서 검사와 검사들의 뒷배를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양검사, 윤검사 등이 뒷배로 활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싹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김범수 아나운서도 만나고 또 중간에 검사들 만나면서 같이 만나 또 이 논문 대필해줬던 친구도 또 사귀고 그럽니다. 김범수 아나운서도 뭐 사귀었는지 어찌했는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간에 굉장히 친했던 사이 같아요. 결혼까지도 많이 오고 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자, 이게 줄리의 일생입니다. 줄리의 일생. 그래서 많은 돈들 주가 조작도 막 합니다. 주가 조작 일당들도 만나고 검사 뒷배도 활용하고 하면서 돈을 막 벌어요. 부동산 사업 이것저것 하면서 돈을 막 끌어모읍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를 다 피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만들고 검찰총장으로 만들고 김건희가 뒤에서 다 만들어준 거야. 뒤에서 인맥 쌓아가지고. 그리고 검사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리들이 끝없이 터져 나옵니다. 그동안에 본인이 평생 동안 지었던 비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예. 감추대도 검찰 뒷배, 검찰총장, 대통령 빼고도 막으려고 해도 너무나 커서 막을 수가 없어. 이걸 비리 등을 터져 나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군대를 동원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요. 그래서 싹 다 밀어버립니다. 영구 집권을 꿈꿨어요. 총통이 되고자 했어요. 왕이 되고자 했어요. 선거 때는 왕자를 쓰고 나왔잖아요. 손바닥에다. 왕이 되고자 했어요. 지금은 관저 안에 갇혔습니다. 다 들통났어. 지금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리고 관저 안에 딱 3평짜리 안에 큐브 안에 딱 갇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패닉 룸 안에 갇히게 될까요? 멧돼지 딱 포획이 되는 거죠, 틀에. 자, 이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지 않아요? 김건희 이야기는? 영화도 만들어달라는 거야, 영화도. 김건희가 박찬욱에게 날 주인공으로 영화 한 편 어때요? 라고 했다더라. 근데 이야기는 일단은 100% 입증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추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온 이야기들이. 그래서 김건희가 줄리인지 아닌지 모르지, 줄리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줄리라면은 일단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기가 막힙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게요. 김건희가 박찬욱에게 날 주인공으로 영화 한 편 어때요? 라고 했답니다. 한번 만나서, 그때가 2022년도 6월 12일 날입니다. 서울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이 박찬욱 감독을 만났어요. 세계적인 거장을 만났습니다. 송강호도 옆에 있어서 그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하는 중간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김건희가 박찬욱 감독에게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팟캐스트 매블쇼에서 그런 제안을 했답니다. 자, 매블쇼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우민호 감독, 하얼빈의 감독이죠. 여기에 출연했는데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자, 이 우민호 감독은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을 현대사를 소재로 하는 영화들을 만들어서요. 그동안 만들어 왔으니까 최욱 매블쇼 진행자가 우민호 감독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정치 사태를 영화로 만들어 볼 의향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근에 정치 사태를 영화로 만들어 볼 의향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일단 거절합니다. 다른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최욱이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멋있는데 정말로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왜 안 만듭니까? 한번 만들어 보죠. 김건희, 윤석열 소재로 한번 만들어 보죠. 막 이제 특유의 최욱의 제스처 있잖아요. 그런 중간에 나왔습니다. 급기야는 최욱이 나를 주인공 시점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요? 거부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이야기다. 위험한 발언이다. 이건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우민호 감독이 위험한 발언이다. 왜 위험한지 이제 나옵니다. 자, 유튜버, 게스트로 참석한 유튜버 거의 없다가 나와요. 이 친구가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다. 유명한 유튜버 거의 없다가 공간에 계신 여성분, 김건희로 추정되는 여사가 나를 주인공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자 전찬일 평론가가 그것도 청와대에 방문했던 박찬욱 감독에게 그런 말을 했다. 배우 송강호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했다라고 이어받았다.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전찬일 평론가도 알고 있고 유튜버 거의 없다도 다 알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감독도 알고 있고. 얘네들 셋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다 똑같이 알고 있다. 위험한 이야기라고 했잖아, 이 감독은. 우민호 감독은 위험한 이야기다라고 했고 유튜버 거의 없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인 걸로 보여요.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또 볼게요. 자, 또 다른 유튜버 라이너는 얘기를 하기를 영화계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민호 감독은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는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열린 만찬에도 참석한 바 있다. 프랑스 칸 영화제 수상자들과 함께 했던 자리인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로 감독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우 송강호는 영화 브로커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 이때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얘기가 더 있어요. 한 꼭지가 더 있는데 볼게요. 추가로 이 다른 기사를 제가 가져와 보니까 이 얘기가 있습니다. 송강호한테도 부탁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한국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영화인 모임에서 정우성 씨 보고 그렇게 눈을 못 뗐다고 합니다. 정우성 씨를 보고 누가 봤어요? 아마도 김건희겠죠? 정우성 씨를 잘생겼으니까 세계적인 톱 배우니까 기도 그렇게 눈을 못 뗐다고 합니까? 누가? 김건희 아니겠어요? 참 기가 막혀. 꿈도 안 못 닥쳐. 여기저기 다 찔러보나 봐요. 우민호 감독은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김건희 박찬욱 감독에게 영화를 제안했다. 나를 주인공으로. 이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자, 다른 사람이 이거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알겠어. 근데 지가
지가 봐도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극적인 요소들이 많은 거야. 그걸로 봐서는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지금까지 제가 추론했던 거, 뭐 건의 줄리설 이런 것들이 사실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영화거리가 되나요? 이제 그 정도 돼야지 영화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 얼굴이 두껍고 빤빤하다. 너무나 얼굴이 두껍고 빤빤하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김건희 정말 대단하잖아요. 자, 민주당이 윤석열 내란 선전 혐의로 신혜식, 배인규 등 6명을 시원하게 고발했답니다. 자, 배인규는 신남성연대 20, 30대에 지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신남성연대입니다. 자, 누구냐면은 신의 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 TV의 공병호. 와, 정말 시원하다. 그라운드 스티의 김성원, 김채환의 사이다의 김채환. 이 작자도 보기 싫었죠. 김상진 TV의 김상진. 그리고 얘네들은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 화이팅 민주당 잘한다. 또 민경욱 TV의 민경욱, 이삭가 TV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시원합니다. 화이팅. 자, 계엄을 몰랐다던 수방사령관 비밀 조직을 꾸려서 계엄에 대비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민주당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수방사령관 그동안에 뭐라고 했어요? 나 당일날 알았어요. 몰랐어요. 라고 막 김병준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순진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알고 보니까 10달 전부터 이미 10개월 전부터 계엄 대비를 했더라. 비밀 태스크포스인 소신 TF를 만들었더라. 문서도 안 남기고 지들끼리 짝짝꿍 했더라라는 얘기죠. 여기서 한전을 통한 단전 단수 계획,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 계획을 이미 다 짰더라라는 얘기예요.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공문도 보내고 직접 가보려는 계획을 다 짰다라는 겁니다. 천벌을 받아야 돼요, 이 작자들. 야당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은 김민전 제명을 추진합니다. 독재 정권의 망령을 끌어들인 김민전. 자, 박종준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영장 단계로 넘어갑니다. 핫바지니까 저 친구는 체포 안 해도 돼요. 구속영장 해도 됩니다. 천천히. 요새가 된 관저 3박 4일 작전부터 특공대 헬기 투입까지 거론되고 있다. 너희들은 시간이 없다. 바로 잡힌다. 경찰 안팎의 2차 체포 시나리오 설랑설레 충돌 최소화 신중론도. 자, 이 버스는 크레인으로 하늘로 들어서 낼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이 정문을 앞으로 지키게 될 거예요. 체포영장 손에 든 경찰 2차 작전 시점 강도 저울질. 그래서 오늘 김성훈에 대한 체포영장 받아서 빠르면 내일 들어갑니다. 이광우, 이진아 순차적으로 체포영장 받아서 들어갑니다. 내일 모레가 피크입니다. 경호처 또 막으면 체포한다. 2차 집행은 윤체포 적극 시도하겠다. 이번에는 윤통 소재까지 파악하고 들어가겠다. 자, 박종준은 핫바지였다. 대어 잡은 줄 알았더니 잡아보니 핫바지였다. 실제는 김성훈, 이광우, 이진아, 김신 얘네들이 실체다. 윤사갑이 평화적 계엄 강조. 미친 자입니다. 평화적 계엄이 어딨어. 박근혜 탄핵 참모 경험했던 참모들 조언인가? 평화적 계엄이 어딨냐고. 내란 수계는 사형이 답이다. 권성동 비상계엄 국민께 죄송. 그렇지만 민주주의 살아있어. 이자는 이중성, 양면성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사과하고 미안하면은 특검법 받으라고. 윤석열 체포 동의해라고. 체포하는데 왜 방해해? 45명이나 쫓아가서. 얼굴이 두꺼운 자, 얼굴 두껍게 들고 다닐 생각하라고. 동료 의원들한테 충동질 했잖아요. 선동질하고. 정말로 이자도 내란 수계에 공동정범 내지는 공범으로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하고 가둬놔야 돼요. 이 뻔뻔한 자. 내란 수계에 비호하는 범인은 은닉죄를 한 거예요. 설립은 한국 계엄은 잘못됐다. 헌법 따른 조기 해결이 미안보 이기다.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죠. 설립은 계엄이 잘못됐다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종준이 사표를 수리한대. 사표를 내는데 대통령 뜻 담긴 듯 사표 수리한다는 열받아서 사표 수리해 해버린 거야. 최상목이 예 알겠습니다. 각하. 대통령 각하. 최상목이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 말 들어요. 자, 말은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그 대통령 비서실장 그자 통해서 정진석이 통해서 이제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표 수리 원파 배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주말 넘기나. 국수본 2차 지휘관 회의 한다. 오늘 2차 지휘관 회의 한답니다. 그래서 관저 내부도 상황도 체크를 한다고 하네요.
박종준 이탈, 경호처 분열되나, 대통령 관저 진입 차단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더 똘똘 뭉쳤습니다. 김성훈, 이광우, 이진아도 뭉쳤어요. 박종준 어차피 핫바지 내쫓아내고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합니다. 자, 축구 불안하다. 마지못해 여기에 고립된 경호처 직원의 SOS. 지금 잠도 못 자고 걔네들은 잠잘 공간도 없고 음식도 이 숙식이 제대로 안 된답니다. 안에 4,500명이 있는데 숙식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안에가. 그래서 그냥 복도에서 웅크리고 그냥 잔대요. 얘네들이. 불쌍해요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숙식 시설이 없어가지고. 백골단 모르겠어도 문제. 알고도 썼으면 더 문제. 이승만 정권 땐 정치 깡패, 군사 정권 시절엔 국가 폭력의 상징. 김민전, 백골단. 박종준, 윤만류에도 출석 강행, 경호처 차장 지휘하에 집행 저지. 자, 경호처 2, 3위는 절대 충성파 관저 시도 먼저 알았다. 윤석열 스스로 나와서 이 상황 끝내라. 병사들 가족 간절한 외침. 명태균 보세요. 카톡 볼게요. 명태균 남쪽 가시면 조심해야. 꾸모도도 혼수 두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 유출은 범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명태균과 김건희 카톡 내용 볼게요. 명태균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 혹시 남쪽 가실 일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건희 어떤 이유죠? 캄보디아 가는데 무슨 일 있나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좋은 꿈 꾼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좋은 꿈 꿨으니까 여사님 조심하세요. 앙코르와트 안 갑니다. 안 가. 거기는 시신을 매장한 곳이에요. 홀령이 깃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없다고 안 가는 거야. 전에 영국 여왕 조문할 때도 안 갔잖아요. 거기 홀령 무섭다고, 귀신 무섭다고. 같은 거야. 김건희가 안 갑니다. 그만큼 명태균이 아주 뿌리 깊게 다 이것저것 다 조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김건희가 또 묻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 주세요. 명태균. 국정조사위원회 전투력 좋고 언론 플레이 능한 의원들이 포진해야 합니다. 이때가 아마도 최은순 등 김건희 가족 비리, 비위 이런 것들 김건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막 터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정조사도 한다고 난립니다. 하니까 이렇게 잠을 시시콜콜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묻습니다. 선생님, 스승님이라니까 명태균이 걔한테는. 자, 정말 명태균의 말을 보세요. 정말 여사가 정말 그거 다 해줬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대. 그러니까 얼마나 비위에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김건희와 명태균의 사이입니다. 백골단 비난이 일자 해골단으로 바꿨답니다. 미친 자들, 정신나간 자들 다 잡아들여라. 폭파시켜야 된다. 끝까지 추적해서 바꿔야 된다. 자, 임은정 검사 윤석열 두고 감옥 가는 걸 하루라도 늦추려 처절히 반응하는 게 안쓰럽다 라고 직격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걸 하루라도 늦춰보고자 처절하게 반성하는 것이 같아서 보기에 안쓰럽다. 본인이 수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어차피 내란으로 유죄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아실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는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은 경찰이 분담한다. 자, 또 아직 안 잡혀갔냐라고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잡혀갔나?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저도 이렇게 똑같아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아직도 안 잡혀갔냐? 빨리 잡자. 국민들 잠 좀 자자. 제발 잠 좀 자자고. 잠을 몇 달째, 한 달이 넘어간다고. 내란 수기가 한 달 동안 이상 안 잡히는 게 말이 되냐고. 12월 3일 날 내란했으니까 한 달 보름이 다 돼간다고. 지금 빨리 잡으라고. 아직 안 잡혀갔냐?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었습니다.